네, 글로벌 식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이재선의 투자 백미로 CPI와 관련한 오늘의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까지 오른 전망을 샅샅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일어나시고 뉴욕 증시 많이 올랐네? CPI 생각보다 물가가 안 내려갔는데 이렇게 뉴욕 증시가 올랐네? 아마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속도는 1월 대비 조금 슬로우해진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주가와 관계없이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분기 중에는 여전히 경계심리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슈퍼코어 CPI라고요. 주택을 제외한 이제 서비스 물가 지표가 또 이제 연준이 예의주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이제 사실 1월 대비 낮아지긴 했지만 전월 대비 0.4% 상승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 서비스 물가가 완전히 낮아지는 시그널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반영을 해줬고요. 또 최근에 상승하는 자산 가격에 있어서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지연될 가능성도 오히려 나중에 있어서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산 가격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소비자들의 체감하는 그 소득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자 소득은 사실 허들이 가장 높고요. 네. 이 기초자산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그에 맞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소득 그 체감에 있어서 허들이 약간 중 레벨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투자 소득 같은 경우로 보자면 난이도로 따지면 가장 낮은데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득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멘텀 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또 가지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 보자면 S&P 500도 그렇지만 모든 자산군에서 지금 랠리가 거의 이제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투자 소득 같은 경우를 보자면 유동화도 이제 되기 쉽기 때문에 이 씀씀이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질 이제 가능성이 이제 소비자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산 가격이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상적으로 좀 분기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CPI 지표도 확인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조만간 FMC 회의가 예정이 될 텐데 3월 FMC 회의가 무난하게 좀 평가를 받더라도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2분기 중에는 오히려 또 가변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2분기 중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의 상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증시의 상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다소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2022년에 물가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참 2%의 목표까지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그 CPI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어떠한 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내비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튼 7차례, 8차례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네, 한 3, 4차례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저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무리는 없을 거는 같은데 다만 이 시점 자체가 시장이 거의 6월 달에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여전히 2분기 때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까지는 일주일 동안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제 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FOMC 그까지는 좀 긴장감이 고조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공개를 했는데 바이든 2.0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이 이 다른 부분이 어떻게 좀 대립할까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좀 실마리가 좀 꼬여진 부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일단 바이든과 트럼프는 이 세금에 대한 측면에서도 조금 엇갈리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산안을 공개한 그 안건에 따르면은 바이든은 오히려 이제 부자 증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산층을 위한 지출안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처방약 가격이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료비를 절감을 한다든지, 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주택 모기지 금리 인상에 따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그 내년 예산안에 포함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부자들을 위한 그 세금 혜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견지를 하고 있어요. 이 법인세라든지 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층 최저세율을 이제 21%, 25%로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 바이든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성된 재원을 중산층을 위한 지출에 사용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부담이 최근에 되고 있는 재정 적자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화당이 아직까지 하원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도 그렇고요.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 조금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확률이 높지는 않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오히려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중국 쪽에 있어서 고율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최근에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동차라든지 주요 수출 품목에 있어서 60%가량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입장을 계속해서 재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혜택이 오히려 이제 미국의 저희가 소위 말하는 블루칼라들의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저소득층 내지는 제조업 쪽의 그 중산층 노동 인구를 어떻게 표심을 좀 잡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을 앞두고 계속 대립되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사는 금 가격의 사상 최고가와 또 비트코인의 1억 원 돌파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이 금, 참 그때 샀었더라면 이라는 거 참 많이 들었겠고요. 비트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물 ETF와 반감기의 효과가 이 정도이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좀 부탁드릴게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사실 같은 방향성을 좀 띌 가능성이 저는 향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방향성을요? 네. 이 친구들이 무이자 자산군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또 자산군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 좀 가격의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지금 가격에 있어서의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가 결국에는 이제 금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6월 달에 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번 더 보자곤 했지만,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을 거는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최근에 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 ETF로는 사실 자금 유입이 크게 전개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에 있어서 금 선물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도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금 가격이 본질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하고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까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여기서 더 이제 금리와 달러가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쉬어갈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조금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상승세에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그런 좀 재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리 모두 아직까지 저는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려면 명목금리가 이제 하락 속도가 물가보다는 좀 더 빨라야 되는데 안정 속도보다요. 근데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만약에 좀 지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 금리 하락이 지금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더디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과 이제 비트코인 이제 가격 모두 단기적으로 밴드 상단에 조금 근접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좀 방향은 한 방향으로 좀 우상향 쪽으로 좀 보고 계신 거고, 네, 코인은 정말 코스피의 거래액의 2배를 뛰어넘으면서 정말 광풍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빼놓고 정말 뉴욕 증시를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다행입니다. 다시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물가 압박에도 불구하고 역시 엔비디아는 우뚝 선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좀 분석 부탁드릴 거고요. 국내 증시의 또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주도 역할을 한 그 AI 대장주죠.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가치 여전히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months forward PER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30배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익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숫자로 조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보자면은 엔비디아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일드갭 관점에서 채권 수익률 대비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성에 있어서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최근에 상승하는 자산 가격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금리 하락이 조금 더뎌질 가능성을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엔비디아의 성장성도 있어서 향후 저는 이제 낙관적으로 보기는 하지만요. 이 최근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저희가 2분기 때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사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급사의 엔비디아가 이제 납품하는 기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리드 타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엔비디아 쪽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리드 타임이 길었다는 거는 그만큼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공급 쇼티지가 나타났다는 건데 리드 타임이 감소를 했다는 거는 일단 공급 사이드에서 이제 그 생산을 재개함으로 있어서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제 앞선 수요단에서 수요가 생각만치 이제 높아지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이제 공급에 대한 과잉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조정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전략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매크로 관점에서 제가 조금 다른 이제 그 여타 분석하시는 분들 대비 좀 보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자면요. 이 상단은 조금 박스권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어적인 관점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입장에서도 보자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업종이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이 되면서 오히려 증시 하단을 좀 지지를 해주고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은 이제 반도체와 헬스케어, 또 PBR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 중에서는 음식료, 의료 업종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좀 지속으로 보고 있고요. 다소 좀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관망 의견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헬스케어, 저 BBR 의견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전략 함께했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강하게 오른 오늘 아침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